안녕하세요, 존생입니다. 여러분은 오타쿠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분법적으로 물어볼게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 요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죠? 개인적 영역인데 크게 좋고 싫음의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나요? 라고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오덕 또는 덕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도 생각해보면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요. 오덕? 덕후? 저만 그런 건가요? 사실 일본에서 개최하는 최대 오타쿠 축제, 코믹마켓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덕후들이 상당히 부러워하기도 해요. 이런 서브컬처에 대해 뭔가 관용이 있는 사회 같다는 거죠. 근데 일본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특히 이것 때문에 오타쿠는 일본에서 커밍아웃하기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원래 오타쿠라는 단어 자체는 전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오타쿠는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나면서 윤택해진 경제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의 발전과 동시에 서브컬처의 발전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만화와 애니메이션도 성인들에게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러자 그들이 자신의 취향을 타인과 공유하곤 했는데요. 그때 상대방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어요. 댁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라고요. 이때 댁이라는 표현이 오타쿠입니다. 처음에는 오타쿠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오타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난 도쿄 사이타마 연속 유아 살인 사건입니다. 이른바 미야자키 스토무 사건. 일면식도 없었던 4명의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성폭행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만행 자체가 충격적이었고 엽기적이어서 일본 전체가 경악을 했어요. 근데 그의 집에서 5,700여 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방에서 5,700여 개의 비디오가 쌓여있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중에 공포물도 있었고 아동, 성인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오타쿠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 사람이 오타쿠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도 오타쿠는 사회 부적응자 등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잠재적 범죄자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죠. 당시 오타쿠 행사였던 코믹마켓은 우리나라 킨텍스 정도에 해당하는 마쿠아리 메세라는 곳에서 열렸었는데요. 그 당시 1991년에는 장소의 사용을 거부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아키하바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키하바라라고 하면 오타쿠의 메카,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아키하바라는 이렇게 오타쿠의 성지가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맞아요. 앞서 등장한 미야자키 스토무 사건. 이 사건이 지금의 아키하바라를 오타쿠의 성지로 만들게 됩니다. 아니, 이들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원래 아키하바라는 전자상가와 컴퓨터 매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이곳에서 소니의 CD 플레이어를 산 적이 있죠. 근데 이곳이 오타쿠의 성지가 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오타쿠는 비디오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하니 이 지역을 자주 찾았고 그게 지금의 오타쿠의 성지가 된 배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배경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해 매체에 대한 규제 때문입니다. 당시 유해 매체라는 것은 섹슈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운동이 PTA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커졌던 것이죠. 참고로 PTA는 부모와 선생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미야자키 스토무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성인 만화와 같은 것들이 아이들을 망쳐놓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2차 창작물이라고 하는 동인지 등의 거래가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럼 그걸 팔지 못하게 된 업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아키하바라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덕후라면 알만한 업체 코믹 토라노 아나가 이렇게 진출한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다른 지역이 아니고 아키하바라인가? 다른 지역은 규제가 심했다면서 아키하바라는 이런 문화에 대한 규제가 없었냐?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없었다기보다는 좀 느슨했죠. 그 이유는 원래 그 지역은 전자기기, PC 등을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인 남성들이 주로 몰리는 거리였고 학생이나 엄마들은 잘 오지 않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이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둘 일본의 서브컬처들이 아키하바라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타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한 아키하바라는 90년대 이후에 일본의 경제 침체 속에서도 발전을 합니다. 경기는 안 좋아서 큰 소비는 못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소소하게 소비할 수 있는 동네, 거기가 아키하바라였던 거죠. 그리고 오타쿠의 또 하나의 특성, 꽂히면 지르는 거죠. 이러한 소비 성향들이 불황과 관계없이 일본에서 빛나는 동네로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타쿠의 이미지에 또 많은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신세계 에반게리온입니다. 동시에 90년대 아키하바라의 소비를 담당했던 작품이죠. 신세계 에반게리온이 등장하면서 부정적이었던 오타쿠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노 히데아키, 바로 제작자입니다. 이 대박친 작품을 제작한 사람이 바로 오타쿠였다는 점이죠. 뭔가 어두운 곳에서 애니메이션만 볼 것 같은 오타쿠도 유능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에반게리온에서 이 감독은 오타쿠들에게 틀에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타쿠 문화와 아키하바라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전차남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대략 30대 이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오타쿠라는 단어를 각인시킨 것도 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영화와 드라마로 나온 이 작품은 원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중심으로 오타쿠와 우아한 여성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전차에 치근대는 치안한테 야메로 야메로 라고 찌질하게 용기내는 장면은 잊을 수가 없네요. 이 전차남의 첫 장면의 촬영 장소가 바로 아키하바라였었죠. 이렇게 아키하바라와 오타쿠는 점점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아키하바라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명동이 관광객이 오지 않아 위기에 빠진 것과 비슷한데요. 오타쿠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도 무시할 수 없었던 탓에 코로나 시기에 폐업한 가게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풍속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도시가 바뀔지는 모르죠. 원래 아키하바라는 큰 첨가물 시장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농업신문사도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암시장이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자기기를 파는 거리에서 PC를 파는 동네로, 그리고 오타쿠의 성지가 되기까지 아키하바라는 여러 차례 그 표정을 바꾸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의 아키하바라는 머지않아 미래에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조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